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400몇 명, 약간 줄었긴 했는데 이게 뭐 주말 꼈고 별로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죠? 이 줄어든 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주말이긴 해도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양성률이 어제 주말에 2.7%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검사 숫자도 사실 많이 안 줄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중에 검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양성률까지 고려한다면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 거리두기 좀 강화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주말쯤 되면, 이번 주말쯤 되면 거리두기 강화된 거에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당국의 기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긍정적인 기대 측면에서는 줄어든다고 나오지만 부정적인 기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주 중에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한 2, 3일 정도의 추세가 앞으로 추후에 조금 이제 완만하게 떨어질 건지 아니면 확진자가 계속 증가될 건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2, 3일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좀 위중한 상황이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좀 단계를 높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플러스 알파 그 조치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이미 지난주에 지자체 차원에서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헬스장 중에서 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쪽은 땀 흘리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데는 이미 이제 좀 집합 제한 좀 자제 이런 명령이 사실 내려진 상황이라서 이번에 플러스 알파가 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치가 이루어졌던 곳들이어서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요건들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동참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국민들의 동참이 물론 뭐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좀 복잡해가지고 잘 이거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던데. 좀 가장 특징적인 게 뭔가요?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 이제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우나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사우나 안 되고 그다음에 헬스클럽 중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를 이제 중지시키는 이런 소리 지르고 아까 그런 부분들 됐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호텔이나 파티룸 같은 데서 열어지는 그런 그 파티 같은 거 이제 소규모 파티나 이런 부분들도 뭐 금지까지 못하니까 자제시켜 달라. 호텔에도 그런 모임들은 이제 허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 잘 지켜주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니까 2.5단계랑 사실 큰 차이 없는 수준 정도로 올라간 부분에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중점관리시설이 문 닫는 부분들은 일반관리시설 문 닫는 부분 빼놓고는 대부분 닫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는 뭐 2.25단계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2.5단계랑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2.5단계를 안 올린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지역 정부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의 발병 양상이 좀 상당히 안 좋아서 전국적으로 2단계가 선포되지 않을까를 기다렸는데 1.5단계고 일부 지역만 2단계로 올린다고 얘기가 돼서 지금 약간 풍선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도 걱정을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헬스장은 또 못 가고 또 일반 헬스장은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땀 흘려서 막 이런 건 또 못 하고 그러니까 또 아파트에 사우나는 또 안 되는데 일반 목욕탕은 되고 좀 이런 식의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지키고 싶어도 헷갈리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게 어디가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시설들 관리는 지자체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좀 권한을 넘겨서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일괄된 규제를 하지 말고요. 그러면 지자체 자체에서 이제 그 뭐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뭐 아파트의 게시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자체의 권한을 많이 이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복잡하고 막 어려운 게 어떤 이 방역 피로감을 더 높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든 메시지는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문 닫으면 짜증나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또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는 되는데 또 뭐 샤워실은 문 닫아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명확한 어떤 좀 단순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하여튼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한 2, 3일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수치가 더 치솟는다면 네. 주말쯤에 네. 줄어들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정말 그러니까 일단 뭐 걱정인데요. 국민들이 잘 동참할 수 있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이 계속 중요합니다. 예. 사회적거리 동참할 수 있도록 메시지 전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리 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중에라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예. 안 맞으면 뭐 이번 주 목요일에도 올린다든지 이번 주말에도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또 하나 걱정이 이번 주에 아이들 시험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해방감 때문에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뭐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 그건 뭐 다른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수능 이후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확진자나 이제 그 접촉자들,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지만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예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중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아예 전형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겠네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돼서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 안 되는 부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시험 끝나면 수험표 이벤트 같은 거에서 이런저런 그런 시설이라든지 뭐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데는 되도록 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상황에서 남은 입시 일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생한 거 진짜 수포로 돌리지 않으려면 수험생 본인도 조심해야겠지만 주변에 그 수험생이 있는 그 가족이나 이분들도 참 좀 굉장히 조심해야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가족이 확진돼가지고 수험생이 자가격리 대상자들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시험 만약에 못 보거나 실기시험 못 보는 상황 발생하면 상당히 이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뭐 늘 여쭤보는 얘기지만 백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일정은 변함없습니까? 대강?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계약을 이제 해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mRNA 백신 쪽에 대한 접근이 떨어졌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유통이 가능한지 또한 우리나라 접종이 가능한지가 확인이 되면 아마 계약을 맺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차분히 기다려 주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백신을 이제 수입하는 그런 정부 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예상에서는 4천만 도스가 넘는 도스를 확보하려고 한다는데 그 정도가 필요한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백신의 효과에 따라서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국민의 수가 좀 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선에선 충분하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일단은 이제 연령이나 또는 이제 고위험군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강 언제쯤 첫 접종이 시작될 거로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워낙에는 이제 내년 하반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백신과 관련돼 있는 일정들이 많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에 뭐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렇게 이제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좀 관심을 가졌던 아스트라제네카 건은 아직도 신뢰성이 의문이 제기되는 건가요? 뭐 전문가 보시는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 지금 유럽 허가 기관에서 이제 심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 결과를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WHO나 유럽 심사기관 또는 미국 FDA도 추가적으로 특히 초기 저용량 맞고 이제 두 번째 재용량 맞았던 그 방법이 실제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연구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아직은 굉장히 또 불안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아마 유럽에서는 일단 허가를 해놓고 추후에 보완 연구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미국은 조금 허가를 좀 보류시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 연구 결과를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에 낸 자료들 전체를 또 우리나라가 받아야 되고요. 그거를 봐서 우리나라 내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또 효과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국내에서도 접종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정부 공식 발표는 3천만 그 도스 플러스 알파였는데 물론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4천만 도스가 넘고요. 그 정도가 돼야지 실패하는 백신까지 감안해서 그런 거죠, 그게? 그래서 감안하고 사실은 아마도 실제 계약량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더 많게 준비를 하고 이제 그 허가 상황에 따라서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그 물량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도 양이면 물량 부족 사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또 내년 말에 국산 백신이 나올 것까지 기대하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눈길을 끄는 게 그 호주인가요? 어디서 태아가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 어머니가 걸렸다 치료가 된 거고요.
그런 경우가 그건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또? 그러니까 이제 그 항체가 예. 이제 엄마가 걸려 생긴 항체가 아이한테 넘어올 수도 있고요. 아이한테 바이러스가 넘어가서 아이가 항체를 만들 수 있어서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아이가 감염이 안 돼도 엄마가 걸렸다 항체가 아이한테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넘어갈 수도 있고 태반을 통해 상체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건지 아이가 감염된 건지는 이제 추후 감염됐다 연구를 스스로 통해서 자가 치료된 건지. 예, 이제 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